세독의 위기와 도전, 바다에서 새벽을 보다 오늘 출판 기념회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분을 무대로 모셔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오늘의 저자를 불러봅니다. 황기철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격하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오늘같이 좋은 날. 네. 자, 저희 저자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날이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앞으로 해나갈 더 많은 분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 더 힘내달라고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분 한 분 일어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우리 가족분까지 인사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는 잠시 물러갈 예정이고요. 마이크는 윤영미 아나운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할 분이죠. 윤영미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동님 잠깐 앉으실까요? 네, 저 서서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에서 새벽을 보다 오늘 출판 기념회 사회를 맡게 된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책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오늘 또 새벽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빨리 대충 훑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펼쳤는데 책을 읽는 도중에 울컥울컥하는 마음과 또 우리 제동님에 대한 존경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아주 정독을 끝까지 정성껏 읽고 책을 덮으면서 제가 제동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겨울을 지난 그 나이테가 확장이 된 만큼 더 큰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진해 땅을 제가 이렇게 밟게 되고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 제동님의 음성으로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 이 시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이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막 떨리고요. 마음이 설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좀 미리 뵀는데 제가 상상한 모습과는 달리 너무 인상이 부드러우셔서요. 저는 이렇게 강직한 분으로 이제 이미지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어찌나 정말 이렇게 보드랍고 따뜻하신지 예, 무한히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고 막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자전적 고백을 담은 바다 위에서 새벽을 보다 출간에 맞춰서 아덴만 여명작전과 세월호 사건 등 그 영역의 시간 속에 묻힌 진실에 도난 책 바다에서 새벽을 보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기 위한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앉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앉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들으시고요. 가까이 마이크 대시고요. 예, 오늘 참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말 화분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건지 아니면 우리 김영수 부사님 인기가 그렇게 많으시고 아닙니다. 허승우 시장님이 워낙 또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착각도 제가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책은 직접 쓰신 거 맞죠? 예, 제가 사실 뭐 글 솜씨가 재주가 없습니다. 또 글을 쓰려 그러면
사실 어떤 삶들이 모범적이 돼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솜씨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마음을 먹게 된 게 제가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네. 메모들이 많이 남았는데 아. 그 중에 이제 통영함, 세월호, 아덴만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정말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을 좀 다 함께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더더욱이 네. 오늘 여기 발표하는 곳이 진해지 않습니까? 진해는 저희 고향이고 저희 모든 어떻게 보면 삶을 다 바친 곳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동님이신데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좀 떨리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데 제가 사실 목소리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목소리 크게 하면 네. 인상도 그렇게 뭐 썩 좋지도 않고 해서 아닙니다. 집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나오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좀 크게 보이네요. 근데 그 노래방 마이크 아닌가요? 그래서 네. 좀 크게 혹시 적을지 모르니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우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기록이 상당히 세밀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으신가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나 궁금했는데 그동안에 수첩에 다 메모를 하셨군요. 일기를 그러니까 쓰신 건가요? 예, 그렇죠. 사실 기록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제가 기록을 해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를 때도 많습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적으면서도 군에서는 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줄여 나가다 보니까 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해독하신다고 힘드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기록들을 그래도 세월호라든지 아덴마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매일 일기도 쓰고 해서 저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아유, 정말 글을 쓰는 데는. 잘하셨습니다. 네. 제목이 바다에서 새벽을 보다. 참 멋진 제목인데 많은 걸 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직접 지으신 건가요? 그리고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진해는 바다가 모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 사람들 다 바다 보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바다를 나가보기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 역시 바다에서 그랬고요. 근데 바다는 있다가 보면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해군 생활 졸업하고 한 37년 했는데 지금도 바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네.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배를 타고 있는 건지 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약간 어지러우신가요? 가끔씩 어지럽습니다. 차를 타면 차를 타는 느낌이 아니고 배를 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내가 이거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해, 배, 바다 이건 다 근데 사실은 다 겁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겁내면 안 되거든요. 그 바다는 하는 가능성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게 너무 최근에 1년에 여러 사고들이 많이 네, 일어나면 네. 거기에 너무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희망의 찾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적인 모습들이 네. 미래의 희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해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셔서 이렇게 품이 넓으신가 봐요. 바다는 또 하나의 어머니 아닐까요? 그쵸? 넓은 품이고. 예, 그런데 네. 사실 바다가 어머니보다 아버지인가요? 더 넓죠. 넓은데 내가 말씀드린 네. 거는 사람들은 보면 바다에서 생활하면 굉장히 마음이 넓을 것 같이 보여요. 네. 근데 배 안에서 생활하는 건 아주 좁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하니까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어도 바다를 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을 것이다. 이런 것은 또 조금 그러면 저를 너무 좁다는 말씀이신가요? 과대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밀하면서도 또 넓은 어떤 여유도 있고 이런 게 바로 바다가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상당 부분이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일 동안이나 팽목항에서 수수 과정을 지휘하고 지켜보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우리 제동님의 결단이고 뜻이었나요?
사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자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아, 그럼요. 또 아직 수습하지 못한 네. 5분의 그런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고 한데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 건 확실하고 네. 문제는 어떤 안전이라는 게 그냥 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많은 바다에서 경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큰 배가 왜 저렇게 빨리 전복이 되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네. 저는 뭐 그 당시에 지휘 개선상에 있거나 구조 지원이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네. 보고 뭔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아, 좀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 현장을 가게 됐는데 네.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국방부에서 거기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있으라는 그런 책임을 맡겨서 네. 거기 23일간 있게 됐습니다. 아, 그때 뭐 잠수사들의 활약상도 지켜보시고 또 기억에 남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잠수사들한테 제가 참 고맙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아직 뭐 그 사건이 파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은 네. 있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뱃속에 물에 들어가 있으면 깜깜하잖아요. 물살도 싣고 맹골망이라는 게 네. 20-30cm도 눈이 안 물살이 보이는데 굉장히 세다면서요. 네? 물살이 아니 뭐 우리나라 세 엄청 번째인데 세다면서요. 명랑 뭐 하여튼 해서 세 번째 정도 세 번째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또 워낙 혼탁하고 하니까 20 내지 30cm도 안 보여요. 배 안에 들어가면 전부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거기 있는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수습해서 다시 안거나 업어서 나오잖아요. 갖다 놓으면 입술이 시퍼해지고 네. 그냥 다시 또 들어갈 힘이 없을 때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동생들 데리다가 빨리 드리는 게 그게 우리가 애들 이야기나 네. 이렇게 격려하고 또 뭐 때로는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네. 네. 이렇게 해서 거기 23일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뭐 한 30분 정도 들어가서 작업을 내려가서 하면 그게 마라톤 풀코스 뛴 거하고 같으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네. 일반인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라는 것도 예. 구조 체계라는 것도 결국 정말로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잘 체계도 갖추고 본능도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고 일어났을 때는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도 기억에 남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노란색 그 세월호 리본을 다셨는데 그냥 가슴에 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담장에 있는 것을 떼서 아주 커다란 노란 리본을 다셨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저도 뭐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네. 뒤에 사진을 보고 알은 일이지만은 처음에 원래 해양경찰청장이 나가서 이제 모든 걸 지휘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설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뭐 내가 가서 한번 하겠다고 청와대 이야기를 해봐라니까 그 텐트에서 그냥 나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공감하는 능력이 좀 다들 뭐 부족하지 않나 생각됐던 게 네. 저는 그냥 그것을 없지만은 이게 가서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져오랬는데 이 군복이다 보니 조그만 게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가져온 게 큰 걸 담장에 다는 걸 가져왔더라고요. 행복한 담장에 다는 건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네. 사진으로 봤습니다. 아 그래 그렇죠 크죠. 그런데 그걸 달고 나가려니까 뭐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닌데 좀 커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아니 눈에 잘 띄고 좋던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단지 실종자들이 부모품으로 빨리 돌아오고 우리가 빨리 그런 구조하고 간절한 마음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네, 하는 것이지 담으신 거죠. 뭐 어떻게 그래 보이고 저렇게 보이기 위해서 별다른 생각을 한 의미가 것은 없는 거예요. 애도를 같이 하자는 의미. 예, 그렇죠.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 것이니까 네. 그게 뭐 군복이든 뭐 아니면 일상복이든 어디든 간에 그렇죠.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지금 어떻게 그 당시에는 뭐 아주 통제된 어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거 살필 네. 정도는 안 되었고 다만 이제 그 뒤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한 말씀을 다른 이야기를 드렸더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닥치기 전에 또 모르잖아요. 네. 닥쳐야 하는데 조금 예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다들 애도하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목이 탄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뭘 좀 드시고요. 네, 굉장히 지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제가 사실 옛날에는 네. 저기 있을 때 저 사진은 네. 제가 봐도 좀 무서워요. 왜 저러냐면 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똑도는 자기 땅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배를 타고 총장 때 똑도 앞에 가서 뭔가 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아주 이제 강렬하게 했고 저는 이제 그때는 총장이 때문에 지금 촌장이에요. 지금 이제 아, 독도에서 찍으신 건가요? 예, 독도 바로 앞에서 저렇게 일본한테 절대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네. 아주 의뢰를 쏘면서 못을 딱 박으시네. 의뢰를 쏘면서 찍은 네. 사진이 저 사진이기 때문에 멋있네요. 네, 말씀을 해주세요. 그 모습을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렇게 독도 앞에서 정말 딱 그 일본 사람들에게 뭔가를 탁그 뚝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평생 정말 해군의 모습. 그죠? 그렇죠. 국민들이 네. 군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강한 군인 같은 게 그럼요. 중요한 것이고 네, 그 강한 네. 군인은 네. 힘이 있고 네. 근데 또 지금 또 이렇게 바삭바삭 긴장하시면서 이렇게 물을 들이키시는 우리 전 아니, 제독님의 계신 모습도 분들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좋은 삶을 하신 분들이 다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쑥스럽긴 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너무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다른 얘기를 들어가서 그 통영함 기획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을 밝히셨고 굉장히 또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거의 뭐 200일 가까이 구금이 되셨고 2년여의 그 재판 뭐 이런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정말 그거는 숫자로도 날짜로도 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돌아갔던 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요즘 뭐 검찰개혁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해야 되는가는 네. 제가 느끼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게 느끼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검찰은 공직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떤 일을 당하고 갔을 때 양심이 자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제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변호사님 변호하시는데 힘이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르게 될 거라 생각해요. 언론에는 뭐 그냥 근거도 없는 걸 흘리고 이렇게 저렇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하는데 검찰은 가면 바르게 할 것 같아요. 공정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네. 있으셨군요. 네, 당연히 믿었죠. 그렇게 믿고 갔고 우리 변호사님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걸 정말로 뭐 확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저는 우리 변호사님이 저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또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게 풀려날 수 있을까? 아유 제 일이 진짜 되면 어떡하나? 고향에 가서 빗자루라도 하나 들고 싶은데 그럼 뭐 다른 데에 가도 얼굴을 몰라서 괜찮지만 진해는 오면 다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 뭐 죄 짓고 죄를 만들어서 왔는데 저 뭐하러 한국 진해 왔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죄가 당연히 없고 또 그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죄를 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변호사님이 철저히 변호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네. 혹시 된 박수 한번 네. 저기 오셨군요. 예. 네, 그때 그 변호사님이셨나요? 예, 예. 네,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예, 좀 보여주세요. 예, 저도 책에서 뵙고 오늘 또 만나게 됐네요.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감 생활 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군인으로 사셨고 또 제독으로 이렇게 뭐 해군 총장으로 사시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뭐 책에 이제 쭉 보니까 나는 몸집이 커서 굉장히 다른 수감자들에게 방해를 많이 준 것 같다 뭐 이런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니까 옷을 주는데 옷이 안 맞아요 사실은 뭐 연한 한데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82 정도 됩니다. 82.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보다 더 크다고 느낄지 모르 82 정도인데 네. 아니 옷을 입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입어보니까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바지가. 그래, 뭐, 7부 바지가 됐네요. 네, 그렇죠. 뭐 그냥 그래도 뭐 여기서 와가지고 뭐 옷이 맞는 걸 찾을 수 있겠냐. 군대에서도 네. 이렇게 입고 다 견뎠는데 네, 네. 입자에서 입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한 6명인가 5명 정도 누워 있는데 내가 오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비주 이렇게 바지잖아요. 있는 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어젯밤 TV를 봤는데 7시 TV를 봤는데 뭐가 있어서 우리 방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다들 기다리고 오, 기다리셨군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네, 되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 환경도 그런데도 힘들어. 근데 군인 생활을 했는데 이걸 못 견디겠나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 나태해지고 이래서 벽을 하루에 한 3,000번 뛰서 쳐다보고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네. 뭐 견딜 수도 없고 우리 변호사님 잘 해주시는데도 제가 또 잘 해야 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게 내가 북한에나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들은 뭐 이렇게 어디 포로로 잡혀갔지 않으면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네. 이런 데 들어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뭐 그렇죠. 제가 네. 군생활 하면서 전쟁에 치여가지고 포로가 되면 이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그래서 포기를 하고 싶다가도 우리 군 조직이 명예와 네. 저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겨야 되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일념으로. 네. 그래야 잘 버티셨군요. 적진에 가서 버텨야 되는 같이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보니까 화장실에서 밤새 다른 수감자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의 수사 기록인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했던 그런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성실하신 면이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아유,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연히 없어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그럼요. 이게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덴만 여명 작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뭔가 통쾌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셔서 그 작전을 수행하셨고 한 명의 어떤 우리 그 희생자도 없이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요인을 분석해 보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리는 제일 잘 되는 게 밑에 부하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자신감 있고 지휘관은 그걸 믿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침을 잘 줘야 돼요. 계획을 아주 분초 단위를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그게 또 경험이 필요하죠. 그걸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노력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책임은 이제 져야죠. 이게 군에서 계급이 높으면 책임지라고 주는 거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저는 잘한 게 아니고 정말로 현장에 목숨 걸고 들어갔던 네. 요원들이 그 당시에는 이기지 않으면 안 됐던 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게 천안함 폭침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펜트 프로토콜도 있었죠. 그 다음 또 1차 작전 하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합참 네. 통합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절대전명에 이게 지면 이게 실패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가 정말로 밑으로 생각해서 아마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제대로 성공하면 우리는 북한의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도 막고 앞으로 해적이 어떤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 침범을 못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부하들의 생명을 가장 아주 최우선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관심사가 그랬습니다. 두세 명, 몇 명 죽겠나, 몇 명 다치겠나, 물어보는 게 위에서 다 그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도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때 내가 만일 다치겠다 이게 작전이 어렵게 돼서 아마 돈 주고 그전같이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해적들하고 선원들 이제, 예. 박인해서 이렇게 데려왔겠죠. 타협을 했을 텐데. 타협했겠죠. 그런데 절대 저는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날 그 식당에 갔는데 주어탕이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주어탕이 예. 나왔는데 네. 쳐다보니까 미끄러지면 미끄러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먹겠다고 다른 거 가져오라니까 네, 네. 식당에 가니까 가지고 왔는데 닭국을 가져왔더라고요. 네. 이건 오케이. 예, 이건 시골에 가면 닭장에 닭이 한 딱 걸면 예.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UDT가 선박으로 그 높은 데 올라갈 때 제일 위험한 게 과정이 올라가는 데인데 네, 네. 안 다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성공하겠구나 하는 마음속에 그게 들더라고요. 아, 그런 걸 믿으시나요? 그런데 네. 사실은 저 징크스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지휘관을 하다 보면 네. 뭔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느껴지지 않으면 네. 확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하더라도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다른 준비는 하늘이 도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간절하면서 나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럴 것 정말 같습니다.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추어탕 미끄러지니까 안 먹고 그 닭곰탕을 드신 그게 얼마나 정말 긴장되고 간절하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좀 짠한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연설문도 직접 쓰셨고 그래서 가까이 이제 많이 뵈셨는데 우리 김대중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98년 초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막 청와대가 그때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네. 들어와가지고 2월 25일 날 취임을 하셔서 정신이 없을 때 네. 근데 마침 그때 군 행사에 원래 그 국무총리가 학군사관 인간식이라고 가시게 돼 있는데 네. 그 둘째 아드님이 김홍업 씨인가 그분이 예. 토요일 점심 드시다가 아버님하고 그 ROTC 인간식에 가셔야 된다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럼 딱 점심 먹고 토요일에 들어오는데 가니까 연설문을 써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국무총리 가시고 있는데 받아보니까 그거 다르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기사님도 많이 쓰시겠죠. 근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체계가 잡혔으면 제가 안 쓰고, 제가 자료만 주고 공고실 썼을 건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 가져오라 그랬어서 가지고 이제 네. 갔더만, 네. 뭐라고 하시죠? 이흉이라고 지금 그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 국장인데, 내보고 가서 읽으라 하더라고. 그럼 내가, 나 전라도 사투리를 못하기 때문에, 경상도 분이시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영어로 그냥 영어도 전라도 사투리를 하신다는 소문이 나. 네, 네. 영어 잘하시죠. 이거 뭐 좀 있으면 잘리겠구나 이거 올라가. 예. 정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미안한데 좀 올라가서 읽어드리고 오라. 근데 가져간데 보니까 자료서 빨간 줄로 치고 밑에 꼼꼼하게 이렇게 고치는데 네. 정신이 확 드시다. 그래서 그 당시가 IMF 막 그 노력 때문에 5분 단위로 이렇게 그냥 대통령께서 이렇게 열린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하여튼 일에 대한 욕심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뭐 글도 정말 명필이시잖아요. 이렇게 연설하시면 정말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둘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고 네. 그 당시에는 뭐 제1연평해전도 있었고 네. 또 이렇게 그때 그 글 쓰시는 연습하시면서 이번 책에 도움이 많이 된 거 아닐까요, 혹시? 사실 좀 더 많이 넣었는데 네. 우리 출판사 과정을 거치면서 빼라 그래야 많이 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휴가를 이제 몇 번 오시면서 계속 가까이 모셨잖아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해가 바다가 있고 네. 저쪽에 본 불마산 그 너머에 또 네. 고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진해기지 사령관을 2년 정도 했는데 한 6번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6번 정도. 저도에도 오셨고 그죠? 저도에도 가시고 네. 뭐 여기도 오셨는데 그 전 대통령분들은 여름에만 오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겨울에도 오셨어요. 굉장히 좋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보고 뭐 제가 군인이니까 뻣뻣하게 하고 있으면 형님같이 동생같이 형님같이 하라고 형님같이 대하라고 근데 형님같이 대해집니까? 근데 질문이 워낙 많아서 호기심이 많으시잖아요. 호기심이 많으시고 소탈하시고. 예. 그래 가시다가 보면 말씀 나누시는데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고 뒤로 빠져요. 네. 그럼 왜 그러냐 보면 질문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뭐 나무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름이 뭐냐? 그다음에 그래도 지내 49년도 태평양 연맹 결성 준비대회를 했는데 그때 장개석 총통 이승만 대통령 나이를 물었다면서요? 네,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고. 그 책에 적어놨는데 누가 이승만 대통령과 근데 틀리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장개석 총통 중에 누가 나이가 그참 난감하더라고요. 나이가 머리가 희식이는 이승만 대통령. 장개석 대통령 그 총통은 머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머리가 없는 분이 많지 않겠나 해서 그 장개석 총통 아닙니까? 하니까 웃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1875년생이시고 장개석 총통이 1887년생이니까 띠동갑. 이승만 대통령 훨씬 더 많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말 제가 대답을 잘못해서 네. 고쳐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이제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물론 아시고 물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네. 다시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책에서 보면 우리 그 제동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아래 그 사병들의 어떤 증언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사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참 오래 SBS라는 방송에서 오래 했지만 참 상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아닌가요? 아무튼 좀,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튼 아랫사람이 갖는 부담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으로 존경하고 모시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그 사병들이 존경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직하신 분이시라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예를 들면 사모님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절대 그 차를 이용하게 하지 않고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에까지 오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병들에게 일일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분을 모시고 있는 그 사병들은 얼마나 또 행복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직접 하시기엔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운전하셨던 분이 혹시 오셨나요?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앉았니? 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잠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운전병의 모습은 뭐 이미 아니겠지만 어디 그룹 CEO 같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기철 제동의 이제 운전병이었고요. 이제 전역을 하고 올해 이제 뭐 전역한 지 벌써 한 7년 예비군이 끝났습니다. 네, 오래되었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지금 뭐 평범한 직장인 손경식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 제동님께서 어떤 상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리얼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저 군생활이 남자라면 언제든 뭐 한 번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지만 뭐 솔직히 뭐 별로 가고 싶은 군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서 좀 아버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뭐 불편한 거 없는지, 항상 먼저 뭐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어려운 거 없는지, 힘든 거 없는지, 그냥 간부들보다 저희 수병들을 훨씬 더 항상 먼저 생각하셨던, 의무 복무를 하지만 항상 먼저 그거를 생각하셨던 정말 따뜻한 아버지 같은 그런 제동님이셨습니다. 네,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재밌는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거 뭐 제가 제 인터넷 글에도 좀 적긴 했는데, 네.
공간에서 이렇게 잠깐 뭐 손님이 오신다거나 이럴 때 연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하세요. 연회. 네, 네. 하는데 뭐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저는 이제 뭐 운전병이니까 이제 공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만 옆에서 뭐 이렇게 거저 들고 이렇게 하지만 하면서 약주 한잔 하시고 저한테 항상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왜? 저한테 공간병한테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 기분 좋으셨나요? 되게 뿌듯했고 항상 하시는 말이 이제 해군에 와서 되게 고맙다고. 네, 그렇게. 어디다가 뽀뽀를? 볼에다가 하셨어요. 입술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한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또 뭐 하실 재미난 얘기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잘 모를 겁니다. 뒤에 계신 분도 뒤에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신지? 2005년 네, 맞습니다. 말에 2005년 말이요? 예, 거의 15년 전인데? 예, 예. 기억이 나시나요? 전역하고 처음 봅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군 505기 윤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동님께서 진해 기지 사령관님으로 계실 때 중간에 운전병으로 발탁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대하고 몇 년간은 제동님이랑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있는데 뉴스에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해서 저도 인터넷에 안 좋은 소식이 올라서 많이 반박글을 올리고 했었는데 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군에 갔을 때 장승, 소위 말하는 스타라고 하면 다 저는 좀 나쁘게 봤습니다. 빽이 많아야 되거나 권력이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그런 사람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옆에서 겪어본 사령관님은 정말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항상 술을 많이 드시거나 해도 순실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사령관님 옆에서 항상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살려고 매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는 이제 정치권에 가면 또 뭐 나쁘게 이렇게 변할까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씀 귀 나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나쁘게 사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또 안 좋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될까봐 너무 정치 세계가 험하니까 염려를 하시는군요. 네,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뽀뽀를 몇 번 받으셨나요? 저는 뽀뽀는 나중에 해주셨는데 아니 왜 차별하세요? 하시면 다 하시면서. 근데 정말 저희 수병들이 그러니까 저희 수병들한테까지는 솔직히 너무 큰 살인데 네.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항상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섭외해서 이렇게 모신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렇게 돌발적인 제가 질문에도 이렇게 정말 진실로 응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사실은 책에 나오지만 35년 동안 묶여있던 건축 고도 제한을 이제 완화를 시켰고요. 많은 분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군인 가족의 낡은 집들을 수리를 해주시고 또 해군 간부들의 아파트를 새로 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속앓이를 이렇게 풀어주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2005년 연경되니까 그때는 시대 정신이 그랬습니다. 네. 참여정부 정부 때 시대 정신이 시민들이 정말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규제들을 군에서 적극 완화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그 시대 정신은. 근데 사실 군은 그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진해가 한 50%가 군용지입니다. 그리고 군항기지법하고 항공기지법 2개 묶여가지고 개발이라든지 재생관에서 다 제한되고 있었는데 옥탑방이 그렇게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봇대보다도 왜 우리 집 고도가 낮나고 이렇게 또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죄송한 말입니다. 지휘관들이 전역이 아니라 다른 데 갈 때는 절대 인계사항이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럴 것이 풀어주면 그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장교들은 불러서 좀 하자 하면 올해 요만큼 풀어주고 내년에 요만큼 하고 이러면 한꺼번에 다 풀어주고 이제 또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또 해보면
좀 받아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2005년도에 2,715만 평을 가덕도부터 해서 이 진해 일대를 다 풀었습니다. 고도지항.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또 해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지난번에 지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어떤 명확하게 용도를 정확히 정해서 가져오면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또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제독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이순신 그 제독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갖고 계셨고 어떤 통치를 하시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굉장히 많이 닮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그 리더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우리 지금 제독님의 어떤 존경의 어떤 그 표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친해하면 해군 또 해군하면 이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뭐 이순신 제독의 어떤 뭐 신거선한테도 못 따라가지고 감히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이순신 제독이 네. 비교됩니까? 한데 다만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웠을 때 뭐 베트남 사람을 얼마나 천시했습니까? 그 당시에 선조는 또 이순신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은근히 그렇죠. 얼마나 모함을 했겠습니까? 네. 진린 당나라에서 왔던 진린 제도가 얼마나 또 뭘 터시를 부렸겠습니까? 약간 삶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정말 뭐 저하고는 비교를 한다는 게 좀 그렇고 한데 사실 그 정신은 이순신은 애국하고 예민 사상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정신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바다에서 싸움에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그럼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뭐 진해라는 곳은 바다에 항상 끈이 어디든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네. 지사님이 또 시장님이 보는 경남과 창원의 미래는 진해에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정치에서도 그럼 이순신의 정신을 많이 좀 투영을 시키시겠죠, 당연히? 네, 어떻게 보여주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순신 제독이라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장군이라고 쓰면 그게 영어로 제네랄인데 에드미랄은 제독이라 그러는데 네. 회전을 하는데 바다에 싸우는데 장군이 거기서 이게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세계 싸움을 단어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세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영에 가시길 좋아하셨는데 제가 2005년도 가서 그랬습니다. 제네랄을 하지 말고 에드미랄을 적어라. 뭐 당장 장군을 제독이라고 한글로는 못 적더라도 네. 영어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에드미랄을 바꾸라. 그래야 이 한산 대첩이라는 것이 네. 이순신 제독이 했다 그래야 해군이 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 네. 제네랄 적어놓으면 누가 인정하겠나. 네.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꿨습니다. 지금은 에드미랄 돼 있거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진해 분들은 이순신 제독이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순신 충남 이순신 제독 동상이 1952년도 전람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부근 노탈에 있는. 네. 예, 제가 본 중에서도 가장 이순신 제독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이고 네. 그것이 진해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오시고 또 고대 불문과를 나오시고 그러셨잖아요. 프랑스에서도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 프랑스에서 어떤 배웠던 어떤 정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갈 때는 네. 뭐 국가 돈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도움이 좀 되지 않겠냐. 아무리 뭐 군인으로 가지만은 우리 문화와 네. 또 그 속에 있던 이순신 제독의 그 훌륭함을 제가 좀 알려야 되겠다. 영어로는 돼 있는데 불어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것만 알려고 가면 내 인문은 끝난다. 이순신 논문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대강 써서 알리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란서는. 네. 이게 확실히 논문을 써서 곧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게 어디도 돌릴 수 없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뭐 실력이 좀 짜치지만은 죽기 살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역사학회지도 내고 네. 불란 사람들 외국에 와 있는 사람들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대사관 할 것 없이
뭐 문화원 할 것도 다 그렇게 네. 해서 그냥 그것만 하다가 왔습니다. 아, 예. 그리고 참 인상적인 것이 원래 그 뭐 교관인가요? 이렇게 행정 부분을 맡아서 이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나는 바다에 나가겠다. 배를 타겠다. 나는 바다가 좋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시고 배를 타게 되셨잖아요. 어떤 그런 도전 정신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어코 해내는 어떤 그런 정신이 저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멋지고요. 그 뭐 질문이 안 나와 있는 사람인데 저 원래 그런 너무- 아나운서입니다. 너무 멀리 아니 나간 짠 것 대로 하면 같은데.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사관학교 때 조정 운동을 했는데 네. 매일 뭐 공부는 안 시키고 그냥 운동만 매일 시켜서 네, 네. 어떻게 꼴찌만 이렇게 매일 하다가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되겠냐. 아. 그 나도 공부 좀 해보자 했어.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위탁교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하고 나오면 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교관도 네. 교수 요원들이 있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전례가 배를 없다. 없다. 뭐 너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를 타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내가 배를 타기 위해서 해군이 되기 위해서 온 거지 네. 사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다. 아. 라고 해서 그때 총장도 찾아가고 뭐 하여튼 주요 사람들 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네. 그 이뤄낸 걸 저는 가장 그러니까요. 가치 있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 불문과에 편입을 하셔서 또 사모님도 거기서 만난 걸로 네,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가족애가 눈에 띄더군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필기를 잘하셨대요. 필기를 잘하시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 필기한 노트를 빌려가고 뭐 이러는 와중에 이제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여학생을 만나서 그분과 첫사랑이신 건가요? 곤란한 질문일까요? 네, 말씀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인정하시,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샹송도 잘하시겠어요? 불문과 나오시고. 제가 그게 불란서 잘합니다. 갔다 우리 오셨어요. 지사님 노래 잘하시고 이렇게 아. 보시면 훌륭한 분들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 그게 안 돼서 그럼 걱정입니다. 제동님 아주 샹송 멋지게 부르시면 굉장히 근사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기회가 있기를 예, 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 요 질문은 좀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한두 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할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예, 제가 질문을 사실 거의 20개 정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꼭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혹시 마이크 가능할까요? 예. 굉장히 아까 포옹을 깊이 하셨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전우 씨군요. 그러셨어요. 마이크를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딱히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3번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함중형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아재만도 오고 막 좋은데 3번을 한 배에서 한 솥을 먹으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짠한 게 많아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좁은 데서 정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머리 받치고 밴드 발라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번을 같이 근무했고 여기서 일을 한다니까 너무 감명 깊고 반갑고 축하해주고 싶고 옛날에 참 과거에 흐르던 좋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때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재만 하고 살찌는 이런 것들은 세월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날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 좀 묻겠습니다. 우리 함종형님이 수련들 에박 갈 때 옛날에는 5원짜리 있었죠. 5원짜리 돈이 그놈을 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총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함종님의 마음에 어떤 심어줬던 그 어떤 고마움의 어떤 흐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솔직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배님 네. 좋은 거지. 네, 말씀해 박수 한번 주시죠. 주십시오.
사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네. 네, 그래도 좀. 그때는 뭐 네. 5원짜리가 제일 컸던 모양입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함께 많이 근무했는데 네. 사실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군에 뭐 아무리 다 뭐 가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 잘 지키고 하면 저기도 아까 이제 수병 우리 원준병 일어나서 이야기했지만 저 친구가 잠 많이 자다가 쫓겨났어요 아침에. 아침에 쫓겨나는데 뭐 누가 저거를 올렸을까 찾아도 안 나오길래 한 몇 달 지나서 몇 달이 뭡니까 좀 지나서 누가 올라서 이제 올렸다고 하길래 본데 네. 그리고 왜 그날 늦었어 이런 물어보니까 저 친구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당근병하고 운전병 2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날 당근병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저녁에. 아. 그래 밖에 나가서 부관하고 가서 저 친구하고 옷을 사다 주라 그랬습니다. 양복을. 사비로. 예? 사비로. 아 그렇죠. 하신 사비죠. 거죠? 제가 그거는 그 확인 안 돼 있으니까. 양복 사비로 비싼. 샀는데 이름이 나는 누워 있는 걸 사가지고 온다 했더만 서 있는 걸 사가지고 엄청 비싸게 줬어. 누워 있는 거는 세일 많이 하는 거. 예. 서 있는 건 세일 안 하는 비싼 거. 저는 그 당근병하고 둘이서 교대로 입어보다가 옷이 이제 키가 비슷하고 뭐 등치 입어보던데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늦게 잔 모양이에요. 서로 쳐다보다가 저는 저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정을 알 바도 아니고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를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도 안타까웠지만은 네. 어디 그 내려가가지고 좋은 차 모는 것도 추를 몰고 있더라고요. 아. 마음이 아파서 가다가 쉬어서 네. 허그도 아유. 많이 해주고 그 당근병도 한 달 남았는데 저 사병식당에 저 밑에 가서 잠반 취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가끔씩 쳐다봐주고 이렇게 해서 전역을 해서 그 당근병이 지금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옷을 탁 걸어놓고 찍어서 보냅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제동님은 강직하시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근데 그런 우리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원칙을 지키고 거기 따라야 그렇죠. 강해지는 것이고 네. 바르게 되는 이제 다 것이고. 풀어주셨죠? 괜찮은 거죠? 네. 다른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주세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부산에서 왔는데 왜 한길치 위원장님 지지하기 위해서 왔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길치 위원장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다만 기억에 나는 것은 세월호 참사 때 5035 앞에서 세월호 리본을 단 모습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군인 중에도 저렇게 건강한 보수, 건강한 군이 있구나 생각에 그날 잘못 못 잤습니다. 그 후에 통영한 비리 사건, 조작 사건 여러 것들 보면서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고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한기철 위원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고맙다고 저한테 악수를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별로 한기철 위원장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병 한기철 위원장님이 군생활 시절 때 하신 분들이 네이버에 글 올린 거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한기철 위원장님이 꼭 4월 총선에서 승리하셔가지고 그 총선을 힘으로 그 후에 한길철 위원장님의 조카 아이들이 아닌 우리 조국의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진해 앞바다가 분단의 바다가 아닌 통일을 바다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혹시 3박 4일 연습하신 거 아니세요? 굉장히 말씀을 잘하십니다. 문제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인사를 좀 네. 받드렸는데 우리 하혜강 스님과 함께 오신 우리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와 함께 지역위원장 분들이 우리 경남 지역에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합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박남현 위원장부터 해가 금민호 시장님 네.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위원장 오셨다고 하셨구나. 네. 예, 저희들 뭐 항상 이렇게 뭐 다른 걸 떠나서 간에 또 우리 이찬호 시의회 의장님께서 우리 창원시를 많이 도와주시고 네. 말씀드렸던 우리 또 김지수 의장님께서도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또 도지사님 많이 오늘 도와주시고 다 VIP 예, 시죠? 그래서 우리 시도위원님들도 참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해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뭐 지역 발전도 잘 되고 그냥 특히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딱딱한 토크쇼 공민회 네. 시장님도 오셨고 네. 우리 고문님들도 여기 또 오시는데 우리 아. 또 좋은 말씀도 평소에 많이 네네. 아유,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리지만 다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네, 딱딱한 토크쇼를 재미나게 이끈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 원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되고 딱딱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황기철 지도 같은 분을 품은 이 진해와 진해 시민들이 부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지덕체를 갖춘 존경받는 인물이시니만큼 진해에 정말 든든한 리더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크쇼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토크쇼에서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가 멋지게 풀어나갔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궁금했던 점을 콕콕 꽂아주면서도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저자님, 작가님, 잠시 무대 위로.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르니까 어색하지 않네요. 그죠? 자, 오늘도 저희 작가님께 팬분이 꽃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네. 짧게나마 오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분들의 마음에 꽃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축하드린 마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평소에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팬심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전달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네. 즐거운 마음이었죠? 네, 그 마음 고스란히 받아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여러분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감사 아래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모든 분들 잠시 계실게요. 네, 오늘 작가분이 먼저 저희 입구로 나가시고요. 한 분 한 분 환송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저희 작가님 먼저 입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기철 작가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네, 함께 입구로 이동하겠고요. 오늘 자리를 보내주신 분들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따뜻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악수하는 마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작가님께서는 입구에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따뜻한 악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